자,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정적분이랑 정적분은 어떻게 해서 탄생된 놈이냐라는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정적분은 어떤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임의의 함수 y는 fx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얘를 a부터 b까지 넓이를 한번 구한다고 쳐볼게. 인테그랄 없이, 그러니까 정적분의 기호 없이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쓰느냐, 우리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얘를 쪼갰어요. 어떤 식으로? 이런 피자 모양으로 쪼개서 얘네들을 이어 붙여서 대충 직사각형이랑 비슷하니까 너는 대충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쌤, 대충이잖아요, 오차는 어떻게 없애나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이 더 잘게 쪼개면 된다, 무한히 많이 잘게 쪼개면 된다, 요런 얘기를 했을 거야. 자,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곡선의 넓이를 내가 직사각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무슨 소리냐, 여기를 충분히 잘게 쪼개는 거지. 얼만큼 잘게 쪼개냐, n개만큼 쪼갤 거야. n개만큼. 이런 식으로 n개만큼 쪼갠 다음에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 곡선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에서 요 오차들, 요 튀어나온 부분들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대충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고, 오차는 나중에 줄여주면 된다.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볼게. 그러려면 일단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린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려면 밑변이 뭔지 알아야 되고 높이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밑변은 n분의 b-a로 고정이에요. 왜냐? 우리가 b-a라는 길이를 가진 선분을 n등분해서 만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은 n분의 b-a로 고정이고, 높이는 누가 되느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함수값이겠죠? 요놈의 함수값. 그러니까 요놈의 x좌표를 f에다가 넣으면 된다. x좌표는 a에서 출발해서 밑변 하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므로 높이는 어떤 놈의 함수값이냐? f a 플러스 n분의 b-a의 함수값이겠지. 따라서 s1은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가 된다. 자,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고요. 높이는, 자, 요놈의 함수값이야. 요놈의 x좌표를 잘 살펴보면 a부터 출발해서 n분의 b-a가 두 번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므로 함수값은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규칙이 보이죠? 즉, 내가 임의의 번째,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탄생을 하고요. 자, 얘를 어디까지 더하느냐? 맨 마지막 직사각형은 요 직사각형이지. 요 직사각형은 당연히 n번째 직사각형일 테고, 그럼 SN은 밑변은 똑같고 n분의 b-a로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이니까 제거하고 제거되면 결국 f b가 높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편의상 내가 얘를 합이니까 시그마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얘를 이대로 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니까 S1 더하기 S2 더하기 SN까지야. 얘는 우리가 수1에서 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누구? 일반항은 sk지. 근데 sk는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의 넓이가 되겠지. 자,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곡선 밑에 넓이를 구한 게 아니라 곡선을 충분히 쪼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했지. 자, 그럼 이 오차는 어떻게 줄이느냐 라고 하면은 더 잘게 쪼개면 되죠. n을 n등분이 아니라 n 플러스 1등분, 뭐 2n 등분, 3n 등분, 어디까지? 무한대로 잘게 쪼개면 이 직사각형들은 선분이 되겠지. 그러면 선분을 다 더하는 것이므로 오차 없이 깔끔하게 곡선의 넓이가 나온다. 즉, 어떤 개념을 쓰냐? 극한의 개념을 써서 리미트 n등분한 걸 무한등분으로 보내버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자, 우리가 요 수식을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다? 인테그랄이다.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a부터 b까지 누구를? f x dx를 지금 누굴 x로 보고 있냐면 얘를 x로 본다는 거야. 요 변수를 x로 보고요. 요거를 내가 dx로 본다는 거지. 얘를 dx로 보고 얘를 x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기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dx가 정확히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형태, 리미트 시그마, 즉 급수, 이런 형태를 보면은 정적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또는 정적분을 보면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형태를 보고 인테그랄로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표현 방법이고요. 자,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두 번째야. 자, 이 전체를 x로 보고 얘 전체를 dx로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자는 거지. b-a라는 길이를 우리가 p라고 생각하면 저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p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p 곱하기 k가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얘를 누구를 x로 보냐면 얘를 x로 보자 이거야. 얘를 x로 보자고. 즉 무슨 소리냐면 요 조건에서 여기를 a라고 보고 b-a를 p라고 보니까 너를 a 플러스 p라고 보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너를 dx라고 볼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 a 플러스 x dx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는 정적분과 평행이동의 관계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킬 수 있다 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시켰다고 보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원래는 0부터 p까지 f, x, dx였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얘를 a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요렇게 됐다. 그러니까 거꾸로 a만큼 반대쪽으로 평행이동시켜주면 요런 공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함수의 평행이동과 정적분의 관계를 알면은 얘를 요런 식으로 표현해서 결국 무슨 소리냐면 요 급수를
요 형태의 급수에서 내가 요 놈을 x로 보고 요 놈을 x로 보고 요 놈을 dx로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다시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를 보고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아래 끝이 a고 위 끝이 b라서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로 계산해야 돼. 여기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얘는 라지 f p 빼기 라지 f 0이니까 여기가 0이 들어가서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렇지? 자, 여기서 세 번째, 그리고 요 세 번째를 좀 잘 알아둡시다. 얘가 제일 좋아. 뭐냐면 아까 내가 맨 첫 번째는 이 통째로 x로 보고 얘를 dx로 봤어. 두 번째는 요 놈만 x로 보고 얘를 dx로 봤어. 세 번째는 누굴 x로 보냐면 n분의 k만 x로 볼 거야. 그리고 n분의 1을 dx로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주어진 급수를 정적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1로 구간은 고정입니다. 0부터 1로 구간은 고정이고 n분의 1을 dx로 봤으니까 요 b-a, 즉 여기 부분은 n분의 1 곱하기 b-a로 보면 b-a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n분의 k만 x로 보니까 f 안에 있는 놈은 f a 플러스 b-a x가 되고 dx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요 놈을 계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요 놈을 계산한 것과 요 놈을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 왜냐하면은 제가 증명해 볼게. 내가 얘를 계산하려고 b-ax를 내가 t로 치환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치환적분에 의해서 b-a dx는 dt가 되지. 그러면서 구간은 0부터 b-a까지가 돼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b-a까지 f a 플러스 tx dt가 되죠. 여기 있는 b-a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b-a 곱하기 dx가 dt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b-a를 p로 본다면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지. 0부터 b-ax t니까 얘를 0부터 b-a p f a 플러스 tx 뭐 하는 거야? t죠. tx가 아니라 t지. a 플러스 t dt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잠깐만 다시 치환을 할 때 미안해. 자, 치환을 할 때 a 플러스 b-ax를 전체로 t로 치환할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얘 미분하면 b-a dx는 dt가 되고 구간은 0을 넣으면 a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1을 넣으면 b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은
치환적분에 의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가 되는 거지. 자, 이러면 뭐랑 똑같아지느냐? 요놈이랑 형태가 똑같아져요. 따라서 치환적분을 했더니 결과가 요놈이랑 똑같아지니까 치환적분 전에도 결과는 요놈의 결과는 얘랑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n분의 k를 x로 보고 n분의 1을 dx로 보고 정적분을 구간을 0부터 1까지로 고정시킨 요 표현법도 계산이 맞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은 얘의 장점은 뭐냐? 너무 복잡하지? 근데 얘를 쓸모가 있느냐? 되게 많이 쓸모가 있어요. 첫 번째는 n분의 k만 x로 보고 n분의 1을 dx로 봐서 일단 정적분으로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고, 물론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만 애초에 이 파트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급수 리미트 시그마가 이렇게 있을 때 요놈을 정적분으로 바꾸지 못해서 어려운 거야. 계산은 바꾸기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간단한 예시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볼게. 어떤 함수 fx가 4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 있는데 리미트 시그마 n 플러스 k분의 1 곱하기 f n분의 k 이놈의 값을 물어봤어. 자, 여기서 내가 1번 방법, 요거 1번 방법이죠.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n분의 1이 아니라 n 플러스 k분의 1이야. 따라서 복잡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복잡해. 정적분으로 바로 바꾸게 두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그냥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건 그냥 n분의 k랑 n분의 1 이 두 가지 형태만 뽑아낼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지. 따라서 요 문제는 이 분수식을 보고 분수식을 변형해야 되지. 그러니까 분수는 식 변형에 유리하므로 분모 분자에 누굴 나눈다? n으로 나눈다.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1 플러스 n분의 k분의 n분의 1 f n분의 k니까 이렇게만 바꿔주면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분의 k를 x, n분의 1을 dx로 보니까 1 플러스 x의 분의 dx 곱하기 fx, 얘를 다시 써주면 fx 곱하기 dx가 되고요. fx는 요놈이었고 요놈은 4x 세제곱에 1 플러스 x로 인수분해 돼서 1 플러스 x가 약분이 되면 4x 세제곱 dx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3번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뭐냐? 이런 식으로 급수가 형태가 이상하게 나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이 3번 방법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는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그냥 3번 방법을 공식처럼 알고 있은 다음에 식을 자유자재로 변형만 하면 돼요. 3번 방법 플러스 식 변형이. 방금 예시를 보여줬지? 분수식을 어떻게 변형한다? 분모 분자에 n으로 나눠서 n분의 k랑 n분의 1을 뽑아낸다. 됐어? 자,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입니다.